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샬디 티치, 검은 수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티치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설 3개를 꼽자면, 첫째가 이 티치가 최초로 먹은 열매가 케르베로스 열매다. 둘째, 티치의 뇌 또는 심장이 3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이 티치의 자아 또는 인격이 3개다. 자, 이 가설들, 앞서 말한 가설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설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설들의 기반이 되는 토대가 어떻게 해서 티치가 열매를 여러 개 먹게 되었는가, 어떻게 열매를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초인계에서 흔들흔들, 자연계에서 암흑암흑, 그리고 세 번째, 동물계를 하나 먹게 될 것이다 또는 이미 먹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티치에 대한 여러가지 가설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제가 예전에 발견한 가설 중 하나인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가설이었어요. 티치랑 와포르의 관계를 이제 연관시킨 그런 가설인데 굉장히 짧은 가설이에요. 이 가설을 잠시 설명하자면, 티치는 원래 새 쌍둥이였는데 와포르가 티치 얘네 3명을 먹어가지고 합쳐가지고 뱉어냈다, 합체시켰다, 이런 가설이에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전 이 가설을 보자마자 걸렀습니다. 왜냐하면 와포르의 나이가 2년 후에 29세로 나오거든요. 자, 원피스 영화를 보면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20년 전에 흰수염 배에 이미 티치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장한 청년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와포르가 20년 전이면 9살 때예요. 자, 9살도 안 된 와포르가 이 건장한 청년인 이 티치를 제압을 해가지고, 그것도 3명이나 되는 티치를 제압을 해가지고 합체시켜서 뱉어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설이죠. 때문에 티치와 와포르를 연관시킨 이 가설은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가설이다. 그래서 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카이도우와 오페오페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자, 원피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오페오페 열매 능력자가 궁극의 수술을 시전하면 시전 받은 자는 불로의 삶을 살게 되고, 시전을 한 자, 그러니까 능력자, 오페오페 열매 능력자는 사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정신을 잃게 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그 능력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오페오페 열매 능력 같은 경우에는 시전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받은, 그러니까 능력의 영향을 받는 이 시전받은 자는 능력이 풀리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순간 예전에 걸렀던 그 앞서 말한 티치와 와포르의 관계, 요 가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가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성립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생각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있는 모든 떡밥이 해결됩니다. 다 설명 가능해져요. 정확히는 검은 수염 티치와 와포르의 관계가 아니라 검은 수염 티치와 와포르 이전 전대 우걱우걱 열매 능력자의 관계입니다. 자, 가설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새쌍둥이는 전대 우걱우걱 열매 능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그 우걱우걱 열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한 몸이 된 자의 이름은 마샬디 티치입니다. 티치의 어린 시절이라고 소개되었던 이 장면은 아마도 티치가 합체된 이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우걱우걱 열매의 능력자가 이 티치를 합체시킨 이유는 강제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티치가 부탁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더 강해지려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와포르를 통해서 이 우걱우걱 열매의 능력을 좀 살펴보자면, 실제로 사람들을 먹은 다음에 합체시켜서 다시 내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체된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실제로도 체스 마리모는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와포루가 보여준 이 합체는 이 완벽한 합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둘을 이어붙여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조금 미완성적인 그런 합체였죠. 그러나 와포루 이전의 우거구걱 열매 능력자는 각성을 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합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합체라고 보기에는 합체를 넘어서서 융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새쌍둥이는 융합이 되어서 티치가 되었고, 이후에 이 우거구걱 열매 능력자는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에게 부여된 이 우거구걱 열매의 각성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마치 오페오페 열매가 각성했을 때 할 수 있는 궁극의 수술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와포루가 이 우거구걱 열매를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복용하게 됩니다. 자, 이 가설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가설 있죠. 케르베루스 열매를 먹었다, 아니면 뭐 심장이나 뇌가 3개다, 아니면 자아, 인격이 3개다, 이런 가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금까지 뿌려진 떡밥들을 해결시켜 줍니다. 자, 첫 번째 떡밥, 드럼 왕국을 습격한 검은 수염 일당.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악당이 어떠한 약점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클리셰가 굉장히 많은데, 티치 또한 전대 우거구걱 열매 능력자 덕분에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고 힘도 더 강해지고 이런 이점이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약점이 계속 신경 쓰이던 티치는 와포루가 우거구걱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받기 위해서 드럼 왕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럼 왕국이 의료 왕국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티치가 아니라 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선의로 있는 도쿠큐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실제 도로돈의 이 대사를 보면 검은 수염 일당이 드럼 왕국에 침입했을 때 와포루는 바다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와포루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이 검은 수염 일당은 딱히 드럼 왕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검은 수염 일당이 드럼 왕국에 들이닥친 이유는 그 목적이 와포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떡밥, 자야에서 루피와 조로가 말하였던 저 녀석 드리다에 대한 의문점. 일부 사람들은 이게 티치를 가리킨 게 아니라 티치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눈치를 채가지고 루피와 조로가 저 녀석이 아니라 저 녀석 드리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티치만을 한정해서 지목했다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대사가 티치의 뇌 또는 심장 아니면 뭐 자아, 인격 이런 게 3개라 가지고 저 자식이 아니라 저 녀석 들이다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3개든 뇌가 3개든 사람 한 명인 것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자아나 인격이 3개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그냥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애매하죠. 하지만 사람 3명이 지금 합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 녀석 들이다 라고 했다면 그 부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제기한 그런 가설들보다 훨씬 맥락상으로도 맞게 떨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떡밥은 줄리 로저입니다. 이 해적 줄리 로저는 선장의 이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줄리 로저 또한 해골이 3개 박혀있죠. 이 역시 티치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합쳐진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네 번째 떡밥, 매번 등장할 때마다 티치의 치열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그냥 작가가 실수로 그린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임펠 다운에서 이 장면을 보면 모든 치아가 다 갖추어진 정면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이빨이 몇 개 빠진 걸 그리다가 실수로 위치를 바꿔서 그린 것과 이빨 몇 개 빠진 걸 그리다가 실수로 이빨을 다 그려 넣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실수가 아니죠.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티치의 이 치아가 항상 다르게 그려진 것,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랜드 에피소드에서 루피가 이빨이 빠졌는데 우유를 마신 다음에 금세 남는 장면이 있어요. 뭐 개그적인 요소였지만 아무튼 그런 설정이 있다는 것은 티치 또한 그렇게 해서 이빨이 나은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티치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에 티치의 치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정상결전에서 보면 티치는 치열이 3번이나 바뀝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빨이 빠졌다가 새로 나는 걸로 보기가 힘들죠. 세 사람이 융합된 이 티치가 얼마든지 몸의 일부분을 바꾸던가 아니면 합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치열이 모두 있는 경우는 아마 3명의 티치가 모두 합쳐져 있는 상태일 때 그때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티치의 총이 3자루인 점, 또 샹크스에게 입힌 상처가 3줄인 점, 이 모든 것이 티치와 3을 연관시키고 있죠. 마지막 5번째 떡밥입니다. 마르코와 에이스의 대사인데요. 이 에이스의 대사를 먼저 살펴보자면 에이스는 티치에게 남들보다 2배 정도 되는 인생을 더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남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였으면 나보다 3배 정도 더 산 네가 나보다 4배 정도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줬어야 돼요. 근데 남들보다 라는 말은 그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원피스에는 분명히 거인족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에이스와 비교하면 나보다 2배, 3배 산 사람이 되지만 만약에 나이가 150살인 이 거인족을 데려와서 비교하면 남들보다 2배 이상 살았다는 말은 성립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티치의 나이를 500살, 1000년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 개념이 아니라 남들이 잘 때 또는 남들이 행동할 수 없을 때 티치는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사진 한 장이 있죠. 자, 이것은 티치의 어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달이 떠있죠. 밤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을 자고 있지 않는 티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티치는 이미 융합된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3명이 돌아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자는 동안 나머지 2명은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명이 깨어 있는 동안 2명은 잠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잠을 전혀 자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남들보다 2배를 더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르코의 대사를 보면 마르코 또한 티치가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E형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케르베로스 능력자인 것은 좀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능력자라고 해서 몸이 E형이다라고 특정해서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치면 그 원피스 세계에 있는 모든 열매 능력자는 몸이 E형이다에 포함되니까요. 마르코의 이 대사는 열매 능력 때문에 E형인 게 아니라 원래 열매가 없어도 너 몸이 E형이야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케르베로스 열매 능력과 이 마르코의 대사를 연관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티치는 아무가묵 열매를 먹기 전까지 흰수염 배에서 비능력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케르베로스 열매와 이 대사를 연관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르베로스 능력자라는 것은 가설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격이나 자아가 3개다. 자, 이 가설로 접근했을 때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아가 3개라고 해가지고 몸이 E형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자아나 인격은 몸의 범주가 아니라 정신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자아가 3개다, 인격이 3개다, 이것 때문에 너 몸이 E형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애초에 맞지 않는 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걸러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심장 또는 뇌가 3개인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어색해요. 심장이나 뇌가 3개인 부분, 이거를 외형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이거는 티치가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르코도 에이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치열 상태 또는 잠을 자지 않는 이런 습성 등등 자연스레 같이 생활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티치가 어떻게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당연하게 설명이 되죠.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씩. 그럼 왜 3명인가? 이거는 다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티치가 동물계 쪽의 능력을 하나 더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면 이미 얻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자연계 중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최강이라 느꼈던 아무가묵 열매를 먹었고요. 초인계 중에서는
자타공인 최강의 열매라고 불려지는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 동물계 열매도 최강이라 불리는 그런 동물계의 능력을 얻게 되겠죠. 자, 과연 어떤 열매 능력을 얻게 될지, 그리고 티치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감사합니다.